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 여력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10월 4일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최근에 큰 폭으로 계속 연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 일단 결론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죠. 좀 반등 흐름들이 나왔는데 추세 전환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게 조금 좀 불안 요인이긴 하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여기서 지금 14,000원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은 조금 매도를 했고, 최근에 또 공모채 발행을 하면서 이 사우디의 이 화력 발전소 수주를 받았던 것들, 이런 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실적은 뭐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크가 없는 상황들이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원자재 비용이 조금 증가됐을 것 같다, 그 정도 수준이니까. 지난번에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좀 났었던 거는 두산밥켓으로 인한 주가 스와프 계약들 때문에 이 적자가 좀 나왔었던 거고, 지금 두산밥켓이 주가에 힘은 좀 못 쓰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건 뭐 요즘에 추세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다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 두산밥켓도 오늘 좀 이번에 반등이 살짝 좀 나왔던 것들, 두산밥켓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들, 추세가 뭐 전환됐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가 하락에 브레이크는 좀 걸렸다. 약간 살짝 V자로 반등하는 모습들. 대신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추세를 좀 벗어나면서 주가 하락을 멈추는 것들. 일단 여기 이 구간에서 우행보 흐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 좀 얼마나 나올까 라는 것들인데, 5,400억 원 규모 사우디 열병합 발전소 공사를 또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9월 23일에 좀 있었죠. 그리고 이 채권 발행을 좀 했는데, 채권 발행을 하면서 아마 여기 좀 보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과 다시 한번 해외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게 됐다. 그럼 또 이제 실적 반영되는 거는 추후가 되겠지만,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들이니까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들, 환율적인 부분들, 이 환경은 좀 긍정적인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인포스탁에서 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실적 상승세, 두산 에너빌리티 힘받는 신산업. 이 내용들을 보면은 최근에 우리 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해줬어요. 해줬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주가 하락을 지금 갭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유발시킨 것들도 두산의 블록딜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실적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채권단의 관리 체제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었죠. 올해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가스터빈 수소 해상풍력 SMR 핵심 성장 산업으로 삼았다. 기존 캐스트하우를 담당했던 밥캡 부분 에너지 사업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사업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자, 여기 가스터빈 있고요. 가스터빈 수소 해상풍력 그리고 SMR 있습니다. 사실 해상풍력은 지금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해상풍력. 지금 뭐 국내 뭐 수출이 좀 잘 되면 다행인데, 수출 해상풍력 쪽으로 좀 갈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좀 있을까? 여기에 좀 의구심이 좀 남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 또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 저도 이제 기사 같은 거 좀 판단을 해보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스터빈 이게 좀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지금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화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가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데, 화력 발전소의 탄소 배출이 높아졌죠. 근데 요즘에 옛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원유를 뭐 석탄 떼면 되고 탄소 배출하는 거 신경 별로 안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거 석탄이라든가 가스, 그 원유 이런 쪽으로 뭐랄까 가격적인 부분들, 이게 원유가 좀 비싸지고 가스가 비싸지니까 석탄을 좀 많이 떼고 있죠. 지금 요즘 화력 발전소에 이런 상황인데, 우리 탄소 중립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탄소 중립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력 발전소에
나중에 수주 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탄소 중립도 같이 해야 되고 화력 발전소를 온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이제 가스 터빈이죠. 가스 터빈도 가스 수소 가스 혼소 터빈. 약간 그쪽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쪽은 두산 퓨어셀이랑 같이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개별적으로도 하고 있고 SMR 이게 좀 빨리 좀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기대감들이 완전히 온전하게 반영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아 있고 원전도 이제 또 10월이니까 또 11월에 사우디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사우디 정상회담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사우디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우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수주 원전 이거는 추후에 또 계속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장기 모멘텀이잖아요. 장기 모멘텀. 그동안 이전에 체코라든가 폴란드 이런 뭐 원전 수주 이집트였죠. 이집트 원전 수주를 좀 받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좀 반영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두산에서 블록딜이 나오면서 찬물이 좀 끼얹어가지고 일단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열병합 발전소를 받았다는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들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라이벌이 미국 그리고 프랑스 쪽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소 이후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 11월 달 사우디 정상회담 때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좀 바닥 흐름들을 좀 보여주다가 돌파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상반기 실적 견인한 두산밥켓 얘가 실적은 견인했는데 애물단지였어요. 애물단지 주가가 너무 하락을 했었어가지고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시에 적자가 좀 나왔었던 2분기에 적자가 나왔었던 원인이 두산밥켓에 일을 못했다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는 게 아니라 두산밥켓에 주가 연동돼가지고 좀 계약이 파생 상품으로 계약이 돼 있던 게 너무 주가가 두산밥켓이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었어가지고 뭐 매출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실적은 실질적으로 이 주가 연계 스와프 이거 말고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매출도 증가되고 이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서고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매출액 상반기는 6조 영업이익 5천억 원 기록을 했다. 3분기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과 밥캡 부분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되면서 시너지가 발휘됐다. 앞으로도 발휘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그렇고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매출 증가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변수는 없으니까 이번 3분기는 비록 부디 실적이 좀 잘 나오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우디 주단조 공장 계약을 비롯해서 독일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제주 한림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제주도 말고는 딱히 수출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단 거죠. 그다음 뭐 장기 유지 보수 계약 상반기 수주만 3조 넘어서면서 실적 견인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밥켓 통화 스와프에 나오네요. 주식 통화 스와프. 이게 단기적인 영향으로 상반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 뭐 일단 뭐 그런 내용들 두산 백합텍 매각을 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3년치 먹거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SMR만 원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스터빈이랑 마찬가지겠지만 SMR이 좀 수주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가스 가격도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 유가도 지금 감산을 결정을 하면서 원유에 대한 가격도 한 1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지금 한 80달러 수준이거든요. 감산이 되면서 하반기까지 한 100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상황들이라 가지고 특히 가스터빈이라든가 SMR이라든가 풍력 이런 쪽으로 수주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존도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들은 긍정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수주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 지멘스 해상풍력 전략적 드림팀을 결성을 했고 이제 2030년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계획이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뭐랄까 내년부터 풍력의 호황이 좀 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빠르면 연말 그리고 늦으면 내년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풍력 쪽으로도 기자재 요청 발주 요청을 했던 것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당장 주문을 한다고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풍력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는 시즌쯤에 이제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다. 실적 반영은 시간이 좀 남았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획대로 수주 공시가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올해 7조 9천억 원 수주 목표 달성은 충분하다. 실적은 일단은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잠깐 적자가 나긴 했지만 상반기 순손실이 나긴 했습니다. 이번 3분기 이게 좀 흑자로 돌아서는가, 그리고 또 연말에 매출 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가. 사실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당기순이익이 문제였어요. 당기순이익 이번 연도 당기순이익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호실적으로 견인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 이거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부는 내년 초까지 잡는다. 4분기 실적까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년 2월 달쯤이 되겠죠. 승부처는 3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으로 우리가 좀 11월 달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들 좀 반영이 잠깐 됐다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는가, 이게 조금 장기적인 모멘텀이 될지 리스크가 될지 결정을 할 겁니다.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이 추세를 좀 벗어나는지 아니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또 채권도 발행을 하기도 했는데 채권은 어차피 만기 일자에 일시상환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런 것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 반등하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반등 모습들을 보여줄지, V자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줄지 이 구간에서 체크를 해보자고요. 일단 외국인들 순매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한번 긍정적인 움직임들,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중요합니다. 시장이 오늘도 반등 살짝 보여줘서 주가가 좀 반등 나왔다라고 보는 것들이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체크를 하시고 경계는 살짝 유지를 하되 길게는 내년 초까지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는지까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무료방도 같이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우리 내용들,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도 쭉 안내를 드리고 있고 종목들도 안내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 확인하시면은 이 무료방 들어올 수 있는 그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셔가지고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